인생의 후반부는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어느새 정년을 맞고 사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조용히 걸어나가게 됩니다. 누구도 크게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다정히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몫의 인생을 알아서 꾸려가세요.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고 마음도 어딘가 허전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를 넘기고 나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되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평생을 달려왔지만 막상 멈춰서 보니 앞이 막막합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일이 없어진 자리에는 고요함과 허전함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년 이후는 하루하루가 길어지고 삶은 점점 가벼워진다. 그 말처럼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을 마냥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었지만 그 삶의 질까지 함께 높여주진 않았습니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사이 큰 간극은 그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매일을 소중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의자에만 앉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큰 돈도 아니고 특별한 환경도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70세는 그 준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딱 3가지만 준비하면 그 이후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뒤, 5년 뒤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가 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도 거창한 계획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익숙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3가지는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첫째는 생활 리듬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난 후 삶의 패턴이 무너지면 하루가 흐릿해지고 의욕은 사라지고 우울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관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은 운동으로 지켜낼 수 있지만 마음은 쉽게 상하고
그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의욕을 잃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셋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보다 내 곁에 남을 사람, 서로에게 평온을 주는 사람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관계, 그런 인연은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견뎌야 할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세 가지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도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구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땐 하루의 리듬이 또렷했습니다. 정해진 기상시간,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 일과표처럼 짜인 스케줄 안에서 하루가 움직였습니다. 그 리듬이 삶을 구성하고 정체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리듬은 사라집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말해주지 않고 일과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으며 기다리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버리는 것이 됩니다. 처음엔 이 자유가 달콤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짜 쉬자. 마음껏 늦잠도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자. 하지만 그 시간은 금세 공허로 바뀝니다. 아침과 저녁이 흐릿해지고 하루가 뭉개지며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조차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몸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멈추며 마음은 깊은 구덩이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지만 실은 병이 아니라 생활 리듬의 상실에서 시작된 감정적 공황일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란 시간의 질서를 내 안에서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안에서 내가 나에게 작은 규칙을 주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작은 루틴들이 모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건강한 정신은 살기 어렵다. 그 방은 물리적인 방이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또 다른 방이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의욕은 줄어듭니다. 나만의 일정이 없으면 남의 일정에 휘둘리고 내가 정한 하루가 없으면 의미 없는 반복이 삶을 지배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시간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리듬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미리 정해두고 기상 후 할 일을 단 3가지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커튼 열기, 찬물로 세수하기, 신문 한 면 읽기,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리듬을 되찾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생기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그 일주일이 쌓이면 삶 전체의 느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깨웁니다. 몸은 루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은 규칙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금세 무너지기 쉽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짜 힘이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 시간에 밥을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비슷한 시간에 책을 읽는다면 그 삶은 이제 다시 제 궤도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70세는 무언가를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외부의 요구가 아닌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의 질이 정해집니다. 그 시간을 흘러가게 두지 말고 작은 리듬으로 내 안에 흐르게 해보세요. 그 시간은 당신에게 다시 의미와 생기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준비로 걸음을 옮겨가려 합니다. 몸보다 먼저 지켜야 할 마음의 관절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무릎은 쉽게 뻣뻣해지고 어깨는 조금만 써도 금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관절은 몸보다 더 빨리, 더 깊이 굳어버리곤 합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들, 쌓여온 서운함과 후회들, 말하지 못한 생각들과 받아주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뭉쳐 있다가 언제부턴가 움직이길 멈춥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르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벽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마음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따뜻한 말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변화 앞에서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생각이 고립되고 마음이 점점 굳어갑니다. 젊을 땐 마음도 유연해서 상처를 받아도 금세 풀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상처의 여운은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고 한 번의 오해를 끝없이 되새기고 쉽게 웃을 수 있던 일들 앞에서도 자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결국 세상과의 거리도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관절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되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느끼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 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거리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외로움인지,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무력감인지 그 감정을 막연히 느끼기보다 정확히 구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은 그저 흐르는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은 삶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 내 기분을 알아주길 바라고 기분이 나쁘면 표현으로 쏟아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볼 줄 아는 내면의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음의 관절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자신의 기분을 적는 습관은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됩니다. 어떤 감정은 말로 꺼내면 흐려지고 글로 써보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글 속에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내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타인의 말보다 내 안에서 나온 문장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의 유연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햇살이 좋다, 바람이 시원하다, 오늘 밥이 맛있다, 꽃이 피었다, 길고양이가 눈을 마주쳤다. 그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은 아직 내 안에 여백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삭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각이 조용히 닫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창이 닫힌 건 아닌지 먼저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관절은 일상 속에서 자주 움직여야 굳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내 기분을 글로 적고 하루 중 좋은 장면 하나를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기대되지 않을 땐 마음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 닫혀 있었을 뿐이고 그 닫힌 마음을 다시 천천히 열어주는 일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음악을 듣고 햇살 좋은 길을 걷고 책 한 줄을 곱씹고 좋은 기억을 꺼내보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마음의 관절을 푸는 조용하고도 깊은 움직임입니다. 감정을 돌보는 마음, 나를 위로하는 손길, 스스로를 다독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리고 사람과의 거리도 천천히 회복시켜줍니다. 마음의 유연함은 살아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 유연함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나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삶의 초반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많고 지인이 많고 명함을 주고받을 일이 많을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한때는 그렇게 자주 보던 사람들도 연락이 줄어들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70세 전에는 꼭 관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누굴 끊고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방향을 정직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있어도 외롭고 어떤 인연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같이 있으면 자꾸 작아지는 내가 있고 또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그동안은 애써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 참고 무조건 맞추며 살기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시간, 그게 바로 관계 정리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단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를 더 잘 보이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잃는 걸 두려워하며 배워왔습니다. 관계를 잃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붙잡으려 하고 유지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진짜 무서운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겼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아껴야 한다는 선택일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 남겨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 때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둘, 셋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가득 채우는 일보다 조금 비워내는 일이 더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비워낸다는 건 텅 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더 진실된 관계, 더 따뜻한 시선, 더 건강한 나 자신이 자리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 희생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기에 섭섭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이며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관계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야 가까운 게 아닙니다. 가끔 연락을 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친구 한 명이 많은 모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누구를 챙기느라 자신을 소홀히 대했던 기억, 나보다 남을 우선시했던 습관, 이제는 그 관계도 조용히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루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는 것, 그것이 관계 정리의 마지막이자 시작입니다. 더는 억지로 맺지 않고, 더는 억지로 풀지도 않으며 조용히 나를 중심에 세우는 일, 그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인생의 후반은 예상보다 깊고 무거운 파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은 그 파도 위에 중심을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후반을 완벽히 준비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돈이나 명예 혹은 큰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답으로 세 가지 준비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시간을 내가 나에게 작은 규칙으로 돌려주는 일, 그 일상 속에서 삶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관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세상을 멀게 만들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며 나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조금씩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나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 작은 시선이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삶의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남는 사람과 남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고 거리 두어야 할 사람과 마음을 나눌 사람을 알아가는 일. 그 과정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준비한다는 건 내 삶을 나에게로 되돌려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정 속에서 움직이던 나, 누군가의 감정 속에 붙잡혔던 나, 누군가의 기대 속에 길들여졌던 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조용히 나를 회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비로소 삶은 내 이름을 가진 시간이 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대부분 서둘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되새기며 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노년이란 단어는 무겁고 외롭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끝내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듬고 정리하고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고립의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진실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또한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그동안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물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시간 안에서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었나요? 이제는 그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일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마음속 창을 하나씩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닫혀있던 감정을 풀고 놓지 못했던 인연을 정리하고 하루의 작은 규칙을 세우며 나를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비로소 내 삶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입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비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면 은퇴 이후의 나일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한 준비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제는 나를 살피고 조용히 단단히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일. 그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저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아. 나는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한마디로도 당신의 나머지 인생은 충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